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96쪽의 5-1부터가 시작이네요. 네, 자, DH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길이가 알고 있는 걸 보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5고 여기도 10이죠? 근데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수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13인 거 알잖아.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고 요 소공식 기억나요? 이거 기억난다. 안 나요? 이거 공식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 곱하기 넓이 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한 넓이랑 13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넓이는 같잖아요. 그걸로 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5랑 13 곱하기 DH가 같다. 그래서 DH는 13분의 60.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공식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할게 이제 101페이지 1-1번이요. 101페이지 1-1번은 A2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요 길이가 x죠. 근데 요 길이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만큼이 8 빼기 x. 근데 얘가 접혔죠? 여기도 8 빼기 x. 얘도 접혔죠? 여기는 17. 그런 다음에 보면 이 FCD가 피타고라스 수가 보이셔야죠? 8, 15, 17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5. 그럼 얘가 15니까 AF는 2.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게 뭐 닮은비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피타고라스를 하셔도 되는데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아직 3학년 과정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걸 전개를 못해요. 네, 그래서 닮은비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닮은비를 보시면은 지금 2대 x는 자, 지금 짧은 것 대 중간 길이니까 8대 15? 자, 이렇게 닮음이 보이셔야죠. 네, 그래서 8x가 2 곱하기 15여서 x는 4분의 15.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실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23번이네. 105페이지 23. 자, 105페이지 23번은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삼각형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둔각삼각형이 되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장 긴 변이 이제 어떤 건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뭔지 모르는데 A의 뭐 지금 범위가 어떤 게 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질 않아서 자, 그래서 얘가 제일 길 수도 있고 얘가 제일 길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제일 길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A를 제곱한 게 나머지 6의 제곱이랑 8의 제곱한 것보다 커야 돼요. 둔각삼각형은. 자,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 제곱보다 커야 된다.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하는 거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이 A면 6이랑 8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것도 써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까지. 그러니까 하나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A의 제곱은 이거 정리하니까 36 더하기 64여서 네, A의 제곱이 지금 100보다 크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얘기는 A가 10보다 크다는 얘기죠. 네, 제곱한 게 100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거 하나 확인을 해주시면은 A의 범위가 지금 14보다 작다 그랬고 방금 1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범위를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얘가 제일 길 수도 있잖아요. 네, 8이. 그러면 2번도 식을 써주시면 8의 제곱한 게 A의 제곱이랑 6의 제곱한 거보다 지금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가 A의 제곱 플러스 36이 돼서 넘어가면 A의 제곱은 지금 보니까 몇이에요? 나타내고 있는 게 빼면 몇이냐? 64 빼기 36 하면 28. 네. 자, 그러면 A의 제곱은 지금 이 제곱한 게 28보다 작아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A의 개수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나타낼 수 있는 A의 개수는 11, 12,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얘는 A의 제곱이 23이니까 제곱해서 23보다 작은 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자연수 중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얘보다 작은 거는 5, 4, 3, 2,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알아야 되는 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는 또 뭐가 되냐면 지금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개 더한 거. 지금 방금 했던 1번 방식 요거를 다시 한다면 네, 그러면은 제일 긴 게 8이죠? 그게 나머지 두 개 더한 것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2보다 커야 돼요. 자, 2보다 큰 것 중에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543이 되겠죠? 네, 그래서 543도 된다. 그래서 A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면 6개가 답이에요. 맞나? 책 어딨네? 답 맞아요?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이거 지금 23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다른 분들은 잘 맞추셨어요? 근데 왜 질문 안 해? 네, 안 맞췄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23번은. 이거 이해돼요? 네. 이렇게 꼭 푸셔야 된다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거. 자,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 EF 아까랑 같은 문제 아니에요? 네, 이거? 그죠? 같은 문제죠. 얘랑 또 닮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5면 여기가 4죠? 네, 여기가 1일 거예요. 자, EF가 지금 X거든요. 그러니까 5 대 3은 X 대 1입니다. 네. 자, 그래서 3X가 5니까 X는 3분의 5. 네. 바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문제여서. 자, 그러면 진도북은 설명 다 된 거죠? 자, 이제 워크북으로 가요. 자, 워크북에서 해야 될 거는 어디부터냐? 50 아닌데? 어디부터지? 아, 요건가요? 53페이지 7번부터요? 그 앞에 없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는 여기가 1대1이라는 게 포인트죠? 네, 그리고 평행까지 하니까 여기도 1대1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중점 연결 정리를 생각하신다면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가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F가 4x가 돼서 AE가 3x가 된다. 자, 이렇게 b를 다 나눠줄 수 있다. 근데 보니까 4x가 32죠? 그래서 4x는 32니까 x는 8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8이 되고 8이 됐으니까 길이를 다 쓸 수 있겠죠? 여긴 8이고 그 다음에 여긴 16이고 여기는 24고 자, 근데 구하는 게 A가 24죠? 그 다음에 DG가 16이죠? 네, 그래서 더하니까 답은 40. 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
목록 53페이지 7번이었고요. 8번도요. 8번 방금 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뭐 해야 되냐? 오른쪽 그림 같이 A, B, C에서 AD랑, AD랑 BD가 2대1이라고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면,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평행선을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해요. 자, 그럼 이렇게 평행하면 이쪽도 2대1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B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B도 3이니까 자, 이렇게 B를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삼각형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DF 구하는 거니까 3대1이죠? 그러니까 얘가 6이면 여기 2죠.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푸셔야 된다.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다음 55페이지 21번이요. 네. 55페이지의 21번은 요거를 기억할 수 있냐. 제가 무게중심 얘기했을 때 요 모양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 여기 B가 2대 1대 3이에요. 그래서 요 모양을 알고 있냐? 네.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네. 이거 누가 물어봤지? 이거 하연이었나? 이거 누구였지? 아, 너야? 이거 B 알아요? 몰라요? 네. 지금 어차피 무게중심이 2대1인 건 알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2대1이 돼야 되잖아요. 얘랑 얘가. 그런데 제가 밑에 B를 1이라고 안 쓰고 2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M은 중점이니까 그러니까 3대3으로 나뉘겠죠. 그래서 B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AD의 길이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B가 1인 게 5죠? 근데 전체 B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6이겠죠? 3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B를 좀 외워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없나? 아, 여기 있다. 44, 48. 요 두 개 남았어요. 자, 44번 봅시다. 자, 44번은 OG랑 GC가 2대 3이래요. 자, 요게 2대 3인데, 뭐, 예로 보지 마시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세요. 네, 길이를.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2고, 여기가 3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전체 길이의 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점선 부분이 24라고 나왔죠, 부피가? 네. 그러니까 부피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부피비로 생각을 하시면, 얘가 2대 5입니다. 길이비가. 그래서 2대 5가 길이비고 부피비는 세제곱하니까 8대 125예요. 네. 사각 뿔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각 뿔대 부피비는 125에서 8을 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얘 부피비는 8대 8 빼니까 117입니다. 네. 부피비가. 지금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그림으로 생각하면 맨 위에 있는 사각뿔이랑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 사각뿔대랑 네, 요거의 비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24대 117인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네, 지금 24대 117이래. 24대 X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면 3배 차이 나니까 117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일은 3, 5, 351. 네, 답은 351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구해봤어요. 넘어갈게요. 네. 다음 48번. 48번도 높이가 4분의 3이란 얘기는 여기까지 b가 3대 1이란 얘기고요. 네. 길이 b로 얘기하면 3대 4고요. 그 다음에 물을 채웠다. 그릇의 부피. 전체 부피가 256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피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세제곱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27대 64가 지금 물 부피가 x인 거니까 x 대 256. 근데 보시면 아니까 4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7 곱하기 4가 답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108? 2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자, 이제 더 질문 그럼 없으신 거죠? 네. 오늘 진도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럼 오늘 경우의 수를 나가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 경우의 수까지예요. 네, 그래서 오늘하고 화요일까지 하면은 목요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경우의 수 설명을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고 오르는 거 하고 앞에 워크북도 안 돼 있는 게 좀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정기평가 보기 전까지 워크북을 다 끝낼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정기평가 끝나고도 이진도 계속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네, 숙제를 오늘 많이 낼 생각은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워크북도 좀 적당히 낼 생각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경우의 수 얘기를 합시다. 자, 경우의 수는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동전 던지고, 네,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고, 그 다음에 뭐 한 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색칠하고, 윷놀이 하고, 뭐 이런 거 가위바위보 하고, 뭐 많죠? 네, 경우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그걸 세시면 된다는 게, 네, 경우의 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동전을 하나 던지면, 네, 그러면 첫 번째 동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두 개 던지면 그러면은 첫 번째 동전도 두 가지고 두 번째 동전도 두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두 개를 같이 던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던진다라고 얘기하죠. 또 동전 하나를 두 번 던지는 거는 연속해서 던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동시에 던지거나 연속해서 던질 때에는 우리는 곱하기다 라는 거를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네,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네, 얘네들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더하기를 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의미를 어차피 문제는 다 문장으로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곱하기랑 더하기로 구분을 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두 개 던지면 네 가지가 될 거고 동전을 세 개 던지면 그러면은 2를 세 번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8가지가 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죠. 주사위는 자, 한 개 던지면은 6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고 두 개 던지면 6 곱하기 6이어서 36가지 뭐 3개 던지는 것까지는 얘기 안 나오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전이랑 주사위를 같이 던질 때 예를 들어 동전은 2개 던지고 주사위는 1개 던진다.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동전과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총 24가지 이런 식으로 네, 동시에 던지는 경우에 대한 방식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뭐 얘기가 좀 많죠.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동전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윷놀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윷놀이도 자, 윷이 막대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자, 얘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이랑 뒤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윷놀이에서의 그 용어들이 도, 개, 걸, 윷 뭐가 있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도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도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죠? 도가 어떨 때가 도죠?
하나 뒤집어졌을 때? 하나 뒤집어진 게 도적, 2개 뒤집어지면 개고, 3개 뒤집어지면 거리고, 4개 뒤집어지면 유시고, 아무것도 안 뒤집어지면은 모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가 되는 경우는 안 뒤집어진 거를 X라고 표시할게요. 보통 윷놀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안 뒤집어진 게. 그러니까 모는 한 가지, 윷은 다 뒤집어졌으니까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뒤집어진 거를. 그러면은 얘도 한 가지. 걸은 네,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3개가 뒤집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뒤집어지고 하나가 안 뒤집어져야 되는 건데, 이 안 뒤집어지는 게 1번, 2번, 3번, 4번 막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막대는 다른 경우입니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개가 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좀 써보면 2개만 뒤집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6가지인데,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2개만 뒤집어지면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당연히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고요. 끝만 뒤집힐 수도 있고요. 얘도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번갈아 가면서 뒤집힐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가 될 수 있는 거는 거리랑 똑같습니다. 네, 3개가 뒤집혔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만 뒤집힌 거랑 경우가 같은 거예요. 네,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얘랑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4가지가 돼서 총 1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다. 네. 근데 16가지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뭐 이런 유형들은 외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된다. 자, 그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전이랑 또 같은 경우가 조금 뒤에 응용돼서 나오면, 뭐 신호등, 전구, 뭐 이런 거, 불이 켜졌다 꺼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네, 동전 문제랑 같은 경우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집이나 그런 걸 풀면 켜졌다 꺼졌다만 있는 게 아니고, 켜지는데 빨간색이 켜지는 거랑 파란색이 켜지는 거랑 네, 이렇게 켜지는 색깔이 다른 경우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여기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건 또는이란 말이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더하기였죠. 그래서 같은 의미가 여기 옆에 써 있어요. 또는이나 뭐뭐 이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네,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뭐 할 얘기 없어요. 아까 얘기한 동시에란 말이 곱하기라 그랬죠. 네. 그래서 옆에 또 나와 있는 게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네, 이 뭐뭐 하고 나서가 아까 얘기한 연속해서랑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 연속해서 나오냐, 네, 뭐 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냐. 보통 이제 연속해서란 말을 뉘앙스를 문제에서 잘 안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연속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3번 하나 할게요. 네, 돈 지불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경우를 세셔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방법 없어요. 빨리 푸는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이 6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15개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3,000원짜리 양발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준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지불을 한다고 얘기하면 기준은 금액이 큰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금액이 큰 걸 먼저 내는 거야. 아시겠죠? 작은 걸 나중에 내고, 그래야지 경우가 안 빠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하다 보면 하나씩 이제 빼먹으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6개를 다 내면 얘는 빵개니까 3,000원이고요. 얘가 5개를 내면은 얘는 5개 내야 되겠죠? 네, 그래도 3,000원이고, 4개 내면 10개 내고, 3개 내면 15개 내는 거니까 경우는 총 4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세야 되겠죠.
자, 뭐 얘는 금액이 두 가지 경우뿐이 없었지만, 네, 금액은 보통 두 가지 경우만 내지 않고요. 네, 동전 세 가지 종류로 냅니다. 보통 지불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경우를 큰 금액부터 세셔라.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큰 금액부터 지불을 하신다면. 자, 그래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뭐 여기는 우선 할 얘기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일렬로 세우는 경우,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지금 1학년 되시면 네 1학기에 다시 나와요. 네, 이 내용은 순열이라고 해서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일렬로 세운다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명이 있다. 근데 의자가 5개가 있다. 자, 의자에 어떻게 앉힐 수 있냐? 이 경우가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자에 앉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항상 기준은 맨 앞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5명이 다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5가지가 되고,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를 택해서 A라고 앉혀주면 얘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는 거고, 네, 그래서 또 여기 앉힐 수 있는 게 4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B가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또 뒤에 3명만 앉히면 되는 거니까 이 뒤에는 3가지가 되고, 다시 2명만 앉히면 되니까 여기 2가지가 돼서, 자 인원수를 거꾸로 순서대로 쭉 1까지 곱한 거다. 자, 요게 지금 일렬로 세우는 경우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120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요거죠. 자, 요거를 일렬로 세우는 것 중에 2명을 뽑아야 일렬로 세우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뒤에 가면 이게 또 뭐라고 나오냐면 계급이 다른 대표 2명 뽑는 거랑 같은 경우예요. 계급이 다른 대표 2명이란 얘기는 회장, 부회장 이런 거 뽑는 거. 아이고, 부회장. 자, 이런 게 계급이 다른 거니까 그거랑 같은 의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쉽게 얘기하면 방금 설명한 얘가 이제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준이. 거기에서 2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의자가 2개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5명 중에서. 그 얘기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방금 요거에서 위에 게 기준이라 그랬죠? 요걸 봤을 때 앞에 2자리만 있으니까 이거 2개만 곱한 게 답이에요. 그래서 20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의자는 없으니까. 의자가 그러면 얘는 3명 계급이 다른 대표 3명 뽑는 거니까 의자가 3개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 나열한 거에서 앞에 거 3개를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계급이 다른 대표를 뽑아주시면 된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거고, 계급이 다른 대표를 뽑았으면 이제 계급이 같은 대표도 뽑을 수 있겠죠. 계급이 같은 대표는 얘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급이 같은 대표는 방금 계급이 다른 대표를 뽑았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서 계급이 같다는 얘기는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뽑은 게 2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뽑는 자리 개수로 나열해서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자리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얘도 계급이 다른 대표를 뽑은 다음에 3자리니까 3위를 나열해서 나눠주시면 이게 계급이 같은 대표 2명, 3명 뽑는 방식입니다. 추가한 거 졸리려 하지 말고 지원아. 네, 너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네, 문제라도 풀든가 할 수 있으면, 기억이 다 나면. 자, 그래서 계급이 다른 거랑 같은 거랑 연결을 시켜서 외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나누기를 안 한 것 뿐이야. 근데 같은 거는
이 뽑은 애를 다시 나열해서 나눈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연결을 시켜서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공식으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는 외우지 마세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좀 이해하시면서 푸시는 게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웃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A, B, C, D, E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B, C가 이웃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B, C를 그냥 묶어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명이지만 얘를 묶었기 때문에 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5, 4, 3, 2, 1이 되는 거고 다시 묶어준 애를 다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이웃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A, B, C, D, E가 있는데 A, B가 이웃하고 C, D, E가 이웃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말을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럼 실제로 얘는 2명이 있는 거죠. 두 묶음이니까 2 곱하기 1이 있는 건데 얘도 나열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로 나열해야 되고 얘도 나열해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열해야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개가 이웃한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각 따로따로 하나씩 그냥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가 있는데 뭐 제가 의자에 앉힐 건데 근데 2는 맨 앞에 고정이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2가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여기만 앉을 거기 때문에 빼시면 돼요. 그냥 버리시면 되고 나머지 가지고 나열만 하시면 되는 거여서 4, 3, 2,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얘는 무조건 뽑혀야 된다. 그러면 걔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얘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라 라는 거 얘기를 해봤고 뽑는 문제가 좀 다양하죠.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있는데 네, A랑 E가 양 끝에 서는 경우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A랑 E가 양 끝에 선다는 얘기는 A가 여기면 E가 여기 있어야 되고 E가 여기면 여기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끝에 서는 경우가 2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가지고 가운데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3, 2,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말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유형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나열하는 방식을. 다 이해되실까요, 이 부분? 네, 그거에 맞춰서 좀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 정도. 자,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어디까지 얘기하면 되나? 24까지 얘기하면 되나? 그쵸? 24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네. 자, 숫자 카드. 자, 요거 하는 건데 숫자 카드는 지금 0이 포함됐을 때랑 포함하지 않아서 얘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고 얘가 포함한 경우잖아요. 근데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계급이 다른 대표 2명 뽑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는데 뭐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니까 2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여서 20가지. 이건 아까 앞이랑 똑같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0, 1, 2, 3, 4 이렇게 5장의 숫자가 있을 때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요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문제는 이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이 자리는 0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앞자리에는 올 수 있는 경우가 얘 4개뿐이 없어서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1을 사용했다. 그러면 1은 제외하고 다시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4가지가 돼서 네, 16가지다.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된다. 자, 요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 아셔야 되죠. 네, 2자리를 만드는데 2의 배수여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자, 2의 배수여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뒤에 자리가 짝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뒤의 경우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네. 2의 배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가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올 수 있는데 0이 왔을 때는 0 제외하고 4개니까 4가지가 되는 거고 2가 왔을 때도 2 제외하고 4가지가 있지만 0은 맨 앞에 올 수 없는 거죠. 두 자리의 수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 4가 와도 3가지가 되겠죠. 0이 못 오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의 배수고요. 그 다음에 좀 자주 나오는 게 3의 배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 3의 배수일 때는 이 두 자리의 숫자를 넣었을 때 합이 3의 배수가 3의 배수인 겁니다. 네. 각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자, 그래서 우선 합이 3이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1이랑 2랑 더하면 3이에요. 그 다음에 0이랑 3을 더해도 3이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3이 될 수 있는 게 3의 배수니까 2랑 4랑 더해도 3이죠? 3의 배수죠? 네. 또 있나? 없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1, 2가 되고 2, 1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죠, 지금? 3, 0만 되겠죠? 그리고 얘는 2, 4, 4, 2 이렇게 돼서 5가지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4의 배수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4의 배수는 두 자리가 두 자리 숫자 그러니까 뭐 이게 세 자리든 네 자리든 상관없이 끝에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5의 배수면 끝에 두 자리가 0이나 5여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네, 좀 어려운 문제를 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얘기했죠. 할 얘기 없어요. 아까 얘기한 계급이 다른 대표랑 계급이 같은 대표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 얘기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풀어줘야 될 게 뭐 있나 잠깐 볼게요. 네, 없고요. 여기로 갈게요. 117. 117에 보시면 색칠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색칠하는 문제는 문제 어떻게 말을 했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유형이 달라져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파이주, 파, 노, 초, 보 이렇게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색깔을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하려고 할 때 A, B, C, D의 내용에게 모두 다른 색을 칠한다. 요 말이 중요해요. 모두 다른 색을 칠한다. 네, 이렇게 칠한다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이 A, B, C, D 중에서 제일 많이 붙어있는 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A도 다 붙어있죠? C도 다 붙어있으니까 A, C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이 당연히 6개겠죠? 그러면 C에 올 수 있는 색깔은 5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B에 올 수 있는 건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4가지고 D에 올 수 있는 것도 셋 다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3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6, 5, 4, 3을 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 몇이야? 5, 6에 30에 10이니까 360까지인 4번이 답이 된다. 라는 게 1번이고요. 자, 근데 보통 1번 유형이 안 나오고 1-1번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1-1번 유형을 생각을 하신다면 자, 빨로, 초, 보, 검 이렇게 5개예요. 네. 5개의 색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하려고 한다. A, B, C의 세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경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 건 A, B, C 중에서 제일 많이 붙어있는 B를 먼저 칠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얘가 5가지라는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빨간색을 칠했다. 그럼 빨간색은 우선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그럼 4가지가 되겠죠? 근데 C랑 A는
붙어있지가 않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 말이 중요해.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경우, 이웃하는 건 붙어있는 것 몇만 다른 색을 칠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C랑 A는 안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네 가지를 칠할 수 있어.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8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좀 중요한 거여서, 왜냐면 이게 거의 이 경우의 수 문제, 색칠하는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 문제야. 네, 경우의 수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래도 이 색칠하는 게 쉽게 나온 거고요. 어렵게 내려면 겁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네. 응용 문제로. 뭐 여기 있을까? 우선 있으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어려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자 선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선분 물어보는 문제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얘기만 하면 선분이 계급이 같은 대표 2명 뽑는 문제야. 계급이 같은 대표 2명. 자 그리고 삼각형 문제가 있거든요. 옆에가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계급이 같은 대표 3명 뽑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잠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사전식을 잘 모르셔서 다 사전식 알고 계세요? 사전을 찾아보신 적 있어요? 영어 사전을? 원래 그래서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왜냐면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네, 그거를 사전을 찾아서 그 한글의 의미를 찾진 않잖아요. 네,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 옛날 문제여서 잘 나오진 않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사전식은 어떤 거냐면은, 사전을 찾는 방식은 무조건 제일 첫 번째 글자가 그 A, B, C, D, E로 봤을 때 그 순서를 먼저 찾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순서가 다시 A, B, C, D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 다시 A, B, C, D, 네 번째 거에 다시 A, B, C, D, 그런 식으로 사전을 찾아 나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찾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여서, 사전식으로 나열한다고 얘기를 하면 스타는 몇 번째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파벳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차피 이 네 칸에다가 알파벳을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전체 경우는 4321이에요. 요건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맨 앞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대로 쓸까요? 그럼 A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이 뭐니?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O, P, Q, R, R이 두 번째죠? 네. 어렵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얘네 가지수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자 맨 앞에 왔을 때 이 A랑 R이랑 S랑 T가 갖는 경우의 수가 얘야.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24가지잖아요. 네, 그거를 4등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씩 나눠 가져야 되겠죠, 경우를. 근데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21 곱하기 6이니까 6가지씩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스타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2개를 센 거죠.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네. 위에는 스타가 될 수 없잖아요. 앞에 글자가 무조건 S가 와야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와야 되는 것도 다시 여기서 A, R, T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근데 T가 온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인은 여기에서 경우가 이 6가지를 둘둘둘로 나눈 거예요. 네, 둘둘둘로. 근데 거기에서 그 둘둘둘로 나눈 게 두 번째 라인에서 이 뒤에 있는 2개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미 또
네 가지를 셌죠. t 있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는 뭐 굳이 세려고 할 필요 없죠.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AR이 먼저고 RA가 두 번째니까 하나 더 있었겠죠. 경우가. 그래서 12개, 4개, 1개를 더한 게 얘 몇 번째냐. 이게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17번째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이런 문제가 평가로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선생님이 좀 올드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요즘에는 잘 안 내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나와 있어서 얘기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찾기가 있네요. 16번을 할게요. 자, 16번의 길찾기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얘 모양을 원래 모양을 그려볼게요. P가 없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세는 건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어딜 세는 거냐면 외곽을 세는 겁니다. 얘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인지 이렇게 바깥쪽의 경우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 당연히 길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지금 다 한 가지씩 되겠죠. 이쪽도 다 이렇게 한 가지씩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겠죠. 네, 두 가지 경우가 될 텐데 그게 얘랑 얘를 더한 거예요. 한 가지의 길을 간 다음에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가지잖아요. 그게 얘랑 얘랑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 간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로 간 거기 때문에 합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긴 그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얘도 이렇게 합치면 세 가지, 이렇게 합치면 네 가지, 여섯 가지, 10가지, 10가지, 그 다음에 20가지, 15가지, 35가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찾기 문제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 틀을 외워 놓으셨다면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요 모양이잖아요. 세 가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틀을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똑같죠? 얘 네 가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를 거쳐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속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연속해서면 곱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3가지 곱하기 4가지를 해서 12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16번이었고요. 뭐 윷놀이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할 얘기 없고 네. 또 19번이랑 20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도록 할게요. 네. 자, 1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A, B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수를 각각 A, B라고 했다 그랬으니까 이 A, B가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6까지 뿐이 없어요.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1부터 6까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거는 뭐 둘 다 이렇게 대입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뭐 둘 다 어차피 대입해서 확인하는 건 맞긴 한데 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 1이 들어갔다 A에 그러면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3이잖아요. 그럼 그 3을 넘기셔서 2B가 지금 8이 되는 거니까 B로 나누면 4죠. 그러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세시는 거예요. 자, 2가 들어간다면 지금 2B가
2가 들어가니까 6을 빼야죠. 5죠. 그럼 얘가 지금 2.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만 되는 겁니다. 3이 들어간다면 9니까 넘어가면 2b가 2죠. 약분하니까 b가 1보다 작다는데 1보다 작은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5가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서 세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작은 수부터 이렇게 넣었지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 큰 수부터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를 보실 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풀어봐야지 좀 익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1번. 자, 2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피를 꼭지점 A에 출발하여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의 길이를 정삼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을 이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점 P가 첫 번째 던진 후에 점 A에 두 번째 던진 후에 점 C에 놓일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A가 지금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당연히 1부터 6까지니까 숫자를 다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주사위가 1, 2, 3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나왔을 때 위치. 그랬을 때 A에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A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2가지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두 번째 던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C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C에 와도 2호가 나와야 되니까 또 2가지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연속해서니까 곱하기여서 4가지.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어요. 네. 설명 우선 다 했습니다. 121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제가 좀 이따가 정해서 내도록 할게요.